반갑습니다. 목소리 들리시지요? 네, 잘 들립니다,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 신장내과 초독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코비드 19과 연관된 그 신경쇠, 리날 임팍션에 대해서 허수정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자료 공유하시면 됩니다. 예, 잘 보입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비드-19 관련해서 그 레나 임팍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 최근 이제 레나 임팍 환자가 좀 있어서 우선은 코비드-19 관련한 레나 임팍 먼저 소개를 하고 코비드-19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레나 임팍은 드물다고 되어 있고, 그 1940년도에 발간한 그 14,000여 건의 그 어톱시 중에서 한 1.4% 정도가 레나 임팍 인시던스가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최근까지 논문마다는 다른데 한 0.5에서 1.5%가 레날 임팍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레날 임팍 자체가 그 네프로리티아시스나 파일로네프라이티스랑 임상 양상이나 증상이 조금 비슷해서 실제로 레날 임팍은 보고된 것보다는 조금 더 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티올로지를 보시면 가장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흔한 게 이제 카디오엠볼릭 디지즈고, APB나 아니면 카디오마이패시나 엔도카달티스 같은 것들이 있으면 레날 임팍이 잘 생길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날 아터리와 관련된 이제 손상이 있을 수 있겠고, 트라우마나 레날 아터리 다이섹션이나 파이브로마스큘러 디스플라지아나 흔하진 않지만 말판이나 폴리아스라이티스 노도자일 때도 레날 임팍이 잘 생길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신 증상과 관련해서 하이퍼코아귤러블 스테이트일 때 네프로틱 신드롬이나 안티포스포리핏 신드롬 같이 이제 전신 상태가 하이퍼코아귤러블 하면 레날 임팍이 잘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다른 이 모든 이유가 아닌 경우 이디오패틱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 최근에는 CAG와 같은 혈관 시술 이후에 이제 레날 임팍이 생길 수 있겠고, 코카인 어뷰스나 코비드-19 관련해서도 레날 임팍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게 2016년도에 이제 실린 논문인데, 지금까지 발간된 이제 레트로스펙티브한 스터디 중에서 레날 임팍에 대해서는 가장 큰 스터디였고, 그 93년도 1월부터 2013년도 12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병원 포함해서 9개 병원에서 438명을 대상으로 레날 임팍을 이제 등록을 해서 레날 임팍에 대해서 캐릭터리스틱이랑 아웃컴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논문입니다. 이 스터디에서 보시면 카디오제닉한 원인이 438명 중에서 240명으로 한 50% 정도고, 레날 아터리 인저리는 33명, 그리고 하이퍼코아귤러블 스테이트는 29명이고, 이디오패틱도 한 132명으로 30% 정도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레날 임팍의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 주로 대부분이 이제 급작스럽게 플랭크 페인이나 업도미널 페인으로 이제 병원 오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노지아나 보미팅이나 피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레닌이 증가하면서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해상에서는 헤마추리아나 프로틴 유리아가 있을 수 있고, 랩에서는 그 키드니를 얼만큼 인볼브 하냐에 따라서 크레아틴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고, 대체적으로는 LDH나 WBC나 CRP는 다 올라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제 앞선 연구에서 이제 환자들의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인데, 보시면 업도미널 페인이나 플랭크 페인은 한 50% 정도에서 호소를 했고, 노지아나 보미팅 피버 같은 경우는 한 10%대에서 환자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바이라테럴하게 레날 인볼먼트가 있는 경우도 한 17%가 있고, 멀티플한 레날 인볼먼트는 한 45%, 그리고 레날 임팍 이외에 엑스트라 레날 임팍도 한 16% 정도 있었습니다. 랩에서 보시면 WBC는 한 민값 11,000 정도기는 하고, 크레아티닌도 한 0.9 민값이 되고, EGFR도 75.9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틴 유리아는 한 12%, 헤마추리아는 31%에서 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진단은 일단 임상 증상으로 환자가 의심이 되면 랩이랑 UA는 기본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그 진단은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조영제가 들어간 CT를 찍고 클래식한 파인딩으로 웨지쉐입의 퍼퓨전 디펙이 키드니에 있으면 이제 레날 임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MR도 가능하겠고, 이제 과거에 잘 사용했던 라디오아이소프
데스크톱 스캔은 최근에 이제 CT로 거의 대부분 대체되고 있습니다. 초음파도 가능은 하겠지만 센서티브는 많이 떨어집니다. 레날 임파과 감별해야 될 진단으로 네프로리피아시스나 파일로네프라이티스나 또 메센테릭 이스케미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레나 임팍이 진단이 되면 제일 먼저 이 환자에게 리베스큐얼리제이션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베슬의 타입이나 이스케미아까지의 시간이나 키드니 펑션이 얼마나 손상이 됐는지 그리고 그 혈관이 파셜하게 막혔는지 컴플리트하게 막혔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옆에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CT 안지오를 촬영을 하고 그리고 심틈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확인하고 그리고 크레아티닌을 환자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면 이 환자가 리베스큐얼리제이션을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보시면 메인 레날 아터리가 완전하게 막히고 6시간 이내일 경우 그리고 메인이나 메이저 세그멘털 레날 아터리가 완전히 막혔고 GFR이 50 미만일 경우 메인이나 메이저 세그멘털 레날 아터리가 파셜하게 막혔는데 24시간 이내일 경우 그 메인이나 메이저 세그멘털 레날 아터리가 파셜하게 막혔고 24시간이 지났지만 환자가 점차적으로 이 키드니 손상이 심해지고 있고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증상이 계속 있는 경우 그리고 에어틱 알테리얼 다이섹션 때문에 레나 임팍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면 보시면 베스큘러 인터벤셔널 라디올로지에 컨설트를 해서 이 환자에게 리베스큐얼리제이션을 하는 것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6개월의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리베스큐얼리제이션에 이제 캔디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우선 이 환자가 이제 최근의 임팍인지 아니면 좀 시간이 됐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주로 대부분 증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된 경우는 리센트 임팍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티코아귤레이션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환자의 언더라인 컨디션에 따라서 안티코아귤레이션 종류나 도즈나 타이트레이션이나 듀레이션이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환자가 언더라인 컨디션이 없다고 하면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 6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도악을 쓰는데 이제 레날 클리어런스 가장 낮기 때문에 아픽사반을 이제 선호됩니다. 파리는 타게나이나 2에서 3 정도로 맞추면서 안티코아귤레이션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안티코아귤레이션이 6개월이 모두 끝나게 되면 라이프 롱타임하게 로도즈 아스피린을 시작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만약에 환자가 증상이 없는 또 크기가 작거나 우연히 발견되는 임팍일 경우에는 우선 이밸류에이션을 먼저 하고 환자가 APB나 하이퍼코아귤러블 스테이트라면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 시작을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환자에게 이제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게 그 연구 데이터는 아직까지 이제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앞선 430명의 이제 레나 임팍 환자 연구에서 이 환자들의 트리트먼트를 보았는데 리베스큐얼리제이션 했던 케이스는 한 케이스도 없었고 이제 유로키나제는 한 4.5% 정도, 헤파린과 와파린은 거의 대부분 80%를 사용을 했습니다. 안티플레이트릿도 37% 정도 사용을 했고 이제 팔로업은 한 민값이 한 20개월 정도 팔로업을 했고 리커는 2.8% 12케이스에서 리커가 있었습니다. AKI가 있었던 경우 20%였고 GFR 60 미만으로 처음 발생했던 경우 한 10%, ESRD로 진행한 경우는 2% 정도가 있었고 사망한 경우도 5% 정도는 있었습니다. 코비드-19 인듀스 스롬보시스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코비드-19 관련해서 스롬보시스가 잘 생긴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면 아터리얼 스롬보시스 같은 경우는 문헌에 따라서 연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비너스 스롬보시스 같은 경우는 ICU 코비드-19 관련한 ICU 환자에서 한 23% 그리고 너란 CU 페이션트에서 한 8% 정도 이제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코비드-19 후에 또는 관련해서 이스케믹 알터리얼 이벤트에는 MI 그리고 이스케믹 스트로크나 메센테릭의 플로팅 스롬버스나 스플레닉이나 레날 임팍 그리고 어큐트 림 이스케미아 등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메커니즘을 보시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여러 이제 연구에서 이제 두 가지로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이 바이러스가 이 엔도서리얼 셀의 ACE2
리셉터에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ACE2 자체를 다운 레귤레이션을 시키면서 안지오텐신 2를 증가시키고 안지오텐신 1, 7을 감소시킨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안지오텐신 2를 증가시키게 되면 NADPH 옥시데이즈랑 MAPKS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프로인플레메터리, 프로트롬보틱 그리고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모두 증가시키는 이제 효과로 나타납니다. 이제 반대로 안지오텐신 1, 7 같은 경우는 안티인플레메터리, 안티스롬보틱, 안티옥시던트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 자체가 이제 감소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환자 상태가 인플레메터리가 증가하고 스롬보시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뮨 리스판스를 디스레귤레이션 시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 바이러스, 사스코브2 바이러스가 MAPKS를 증가시키면서 MAPKS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면역을 굉장히 이제 증가시킨 역할을 하는데 이게 증가하면서 우리 몸의 컴플리먼트나 인터루킨 6, 8 그리고 TNF 알파 같은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뉴트로필 증가하고 또 마이크로 스롬보스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스롬보시스가 잘 일어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코비드-19 관련해서 레날 임팍도 좀 찾아봤고 한 4케이스 정도 좀 보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 앞선 두 케이스는 2020년도 5월 네덜란드랑 2021년도 1월 페루에서 이제 제출한 연구인데 둘 다 케이스는 코비드-19 뉴모니아가 시비어해서 둘 다 인튜베이션을 하고 있던 상태였고 환자가 갑작스럽게 이제 AKI가 생기면서 CRRT랑 ATD를 했는데 그래도 호전이 없어서 CT를 찍어봤더니 환자는 멀티플하게 레날 임팍이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는 이제 코비드-19 관련해서 환자가 갑작스럽게 키드니 인저리가 생기게 되면 꼭 레날 임팍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의 연구였고 이 케이스는 터키에서 2021년 1월 달에 제출한 케이스인데 이 사람은 코비드-19 뉴모니아로 입원을 하고 큰 이상 없이 에녹사파린을 예방적으로 쓰면서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고 2주 있다가 갑작스럽게 환자가 바이라테랄 시비얼 로얼림이랑 레프트 플랭크 페인으로 와서 그 키드니 임팍이랑 그리고 그 어큐트 로얼림 이스케미아가 발생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CBR은 코비드-19 뉴모니아 환자에서 입원 도중 그리고 치료 도중에 스롬보시스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그 코비드-19 치료가 종결하고 나서도 스롬보시스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내용의 연구였고 이제 마지막은 2021년 7월 칠레에서 이 환자는 기저지력이 없는 젊은 남자였는데 레프트 레날 임팍을 진단받아서 입원하려고 우연히 했던 코비드 PCR에서 포지티브가 나왔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기저질환 없이 증상이 없는 어심토매틱한 코비드-19 인펙션에서도 레날 임팍이 생길 수 있었다고 보고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본원에서도 비슷한 한 케이스가 있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38세 남자고 레프트 플랭크 페인으로 오신 분입니다. 4월 14일 날 기침이 마일드하게 있어서 환자는 그날 코비드 검사를 했고 3월 15일 날 확진이 돼서 일주일간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당시 환자는 기침 조금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열이나 뭐 전신 증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3월 20일 날 격리가 해제되고 환자는 출근을 했고 출근하고 나서 앉아서 일하는데 갑작스럽게 옆구리 통증이 발생해서 그냥 좀 참다가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이제 타병원 응급실을 갔고 응급실 거쳐서 이제 본원 응급실 내원했던 케이스입니다. 일단은 바이탈 사인은 이니셜 응급실에서 바이탈 사인은 140에 90이었고 세츄레이션 99%고 열은 36도 8이었습니다. 환자는 특별한 기저지력은 없었습니다. 소셜 히스토리상 환자는 군인이었고 이제 흡연력은 7감년 흡연력이 있습니다. BMI는 27 정도였고 환자가 이니셜 피지컬에서는 CVAT가 있었고 LAQ 텐더네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했던 이니셜 랩이었는데 WBC 9,000개 정도였고 보시면 BUN 10에 크레아틴 0.79에 EGFR 110, CKD 114 정도였고 CRP도 노멀 레인지였고 랩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사병원에서 촬영했던 업도멘 CT고 이제 전형적으로 레프트 레날에 웨지 쉐입의 디펙트가 보여서 레날 임팍으로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리케지상에서는 에핍 없었고 노멀 사이너스 리듬에 PBC 한번 지나가는 리케지였습니다.
일단은 레나린팍으로 생각이 돼서 응급실에서 에녹사파린 80mg을 12시간 간격으로 스타트를 했고 이제 입원해서 와파린 브리칭해서 이제 와파린 지속 사용하면서 퇴원했던 환자입니다. 이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시행을 했고 EKG나 홀터상에서 에피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에코상에서도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하이퍼코아글러블 스테이트 확인하기 위해서 랩 검사들을 좀 시행을 했었고 뉴클리어 안티바디나 dsDNA 안티바디 네거티브였고 카조리핀이나 안티베타투글리코프라틴 1이나 로프스 안티코아글러드 스크린 모두 다 네거티브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팩터 5나 프로틴 C, 프로틴 S 모두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다른 거 확인하기 위해서 하지정맥 초음파랑 첼CT, 경동맥 초음파 모두 촬영을 했는데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의 임프레션을 생각해보면 통상적으로는 이디오패틱한 원인 때문에 생긴 레트레날 임팍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최근에 또 이 환자 코비드-19 그 감염 후 생겼던 레날 임팍이라서 코비드-19 관련해서 생긴 레날 임팍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비드-19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나 이제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레프트 레날 임팍에 대해서도 환자가 오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번에 주제를 정하고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신경쇠, 또 코비드-19 관련해서 스롬보시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그 코비드 인펙션 있고 얼마 있다가 생겼다고요? 진단받고 일주일 있다가 생겼습니다. 증상이 갑자기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생긴 거죠. 생겨서 내원에 그 근처 병원에서 촬영하고 이제 응급실로 다시 오는 환자입니다. 재밌네. 그 외래에서 아마 이 환자 그 리날 임팍션 말고 외래 환자는 보자면 이 보고 올라오는 거 보면 그 카디악 표적 MI나 안 그러면 소위 말해 스럼보스가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이게 코로나 감염 이후에 꽤 생기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게 보고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신경쇠가 저희가 이게 직접 연관관계는 좀 매칭 딱 얘기 하기는 어려운데 환자 히스토리상하고 보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음성 소거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가 강암병원 라디올로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워낙에 환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임팍이 많대요. 그 시르브랄 임팍도 많고 젊은 나이에 스파이널 임팍도 몇 건 봤다면서 이제 문훈 교수님 그 코비드 걸렸다 그러니까 아스피린 먹이라면서 미리 실제로 이것은 뭐 코비드하고 연관성이 연관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다른 그 병력 기저질환이나 관련해서 기저질환도 따로 없고 관련 검사들은 혈액 검사랑 다 해서 카디올로지하고 협진해서 봤는데 나온 건 전혀 없고 그냥 뭐 이디오패식 내지는 감염 관련된 거 본다면 코로나 감염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모킹 히스토리는 없어요. 스모킹. 환자가 칠감면에 지금 현재 흡혈 중에 있는 환자긴 합니다. 그래도 뭐 코비드 걸렸는데 담배 피진 않았을 거 아니야. 폈을라나? 그까지 못 물어봤어요. 원래 이디오패식에 스모킹도 들어가잖아요. 네. 흡연 나이대 치고는 7감년이라서 한 값씩 7년구나. 김만학 교수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펠로 선생님이나 우리 PK 선생님들 혹시 그리고 정국일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교수님 김양현입니다. 네.
이전에 그 레날 임팍이 있을 때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전에 응급실을 볼 때 레날 임팍 환자가 있었고 생긴 지 6시간 이내라서 그 안지오를 의뢰를 한번 했었는데 거절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 혹시 그 레날 임팍이 있을 때 이런 안지오플라스티나 이런 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한 적이 한 번도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정 교수님 그때 혹시? 그 환자 내 환자였는데 아, 젊은 30대 남자 젊은 남자 예. 그랬던 것 였는데 같은데. 그게 그 혈관 자체에 그 앵글이 안 맞다면서 안 하시던데 결국은 인터벤션 하시는 교수님이 얼마나 조금 액티브한가에 따라 조금 달려 있는데 결국은 그 교수님의 결정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50% 미만일 경우는 임팍이 있어도 리날 펑션에 아주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일단 저는 이제 인터벤션 하시는 교수님의 그 결정에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 응급실에서 우리 보통 리널 임팍 있으면 쭉 스크리닝하는 약속 처방 있잖아요. 그 몇 년 되지도 않았다. 약속 처방이 있어서 이제 쭉 했는데 아무것도 안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디오패식으로 이제 입원시켜가지고 약을 쓰고 있었는데 환자가 자꾸 컴플레인 하는 게 자기가 이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임팍 사이즈가 제법 됐기 때문에 그때 임팍 때문에 그럴 수 있다. CRP가 높다. 막 이렇게 하고 환자 이제 퇴원을 시켰는데 환자 그 증상이 외래에서 보는데 그 증상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 하이퍼사이로이디즘 그 유사 증상이라 가지고 이제 TFT를 했는데 그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 리날 임팍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전공의들한테 그거 약속 처방에 넣으라고 했는데 넣어져 있는지 모르겠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그 약 치료할 때 와파린 보통 통상은 이디오패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써보고 재발 안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으로 좀 바꾸든지 이제 환자 의논해서 좀 그렇게 합니다. 예, 오늘 그거는 참고한다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 광고하고 예. 예, 다음 주는 그 대한이식학회 관련 있어서 초독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채팅창에 김연아 교수님 약속 처방에 TFT 들어있다고 답신 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4월 15일 그 내과 신장내과 초독 시간에 초독을 그 대신해서 장기신경우소 8차 정기 세미나와 같이 하겠습니다. 그 오후 1시에 하게 되고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 계명의대 신장내과 그 박우영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고 정현순 교수님께서 좌정 맡으실 예정입니다. 주제는 요즘 뭐 아주 핫 이슈가 되는 프리시즌, 뭐 인디비주얼라이즈드 메디슨이 많이 요즘 관심 가질 게 개별 치료. 근데 이식 관련해서 그 개별 치료, 특별히 바이오마커 관련해서 한번 싹 정리를 다 해주실 예정이라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2달 뒤에 그 장기식 센터, 장기식 연구소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날짜 잘 적어 놓으시고 6월 18일 오후 4시에서 6동 5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카톨릭 의대 장기식 센터 양철우 교수님 모셨고요. 그 항체에 의한 거부 반응 예방 치료. 그다음에 두 번째 간이식 관련해서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의 그 간이식외과 정동환 교수님. 참고로 정동환 교수님 우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정식 교원으로 계시고 생체 간이식에서 기증자 안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1주년 때 개소식 할 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 기념품을 알아서 준비하라 했지만 정말 총무과에서 알아서 준비해가지고 정말 수건을 한번 빨았는데 아내가 바로 반격이 와가지고 이걸 기념품으로 만들었냐고 제가 야단을 억수로 먹었습니다. 진짜 한번 빠니까 그 로고가 다 사라져가지고 느들느들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기념품 제가 직접 관여해서 괜찮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했으니까 당일날 무조건 와서 한 사람 꼭 받으시고 그리고 그날 지금 코로나 상황이 크게 악화 안 되면 그 병원 근처에서 또 저녁 식사까지 퀄리티 괜찮은 걸로 이빠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로 꼭 비워 놓으시고 아마 강사 교수님들도 다 참석하실 거니까 와셔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다음 기념품도 꼭 받아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그 발표해 주신 허수정 선생님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신 교수님과 또 여러 선생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이거 6월 18일 맞아요? 6월 18일. 6월 16일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 광고를 6월 16일은 목요일이죠, 교수님. 네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6월 16일 목요일 오후 4시에서 6시입니다. 요번에 크게 그냥 이막 센터장님이 6동 5층 대강당 빌리자에서 그냥 대강당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참석 인원 한 100명 목표로 하고 있고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